동양화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계곡하고 나무하고 어우러지는 거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하다가 한 30분 정도가 넘으면 1부, 2부로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지리산을 갔을 때 지리산의 그 느낌을 사진을 찍고 또 스케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릴 건데, 여러분이 이제 독필준으로 이렇게 계곡의 상류층에 있는 것은 이제 독필준이 알맞습니다. 물론 이제 피마준도 있지만 그 준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고,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으로 해서 그릴 건지는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본 실기니까 상류층에 있는 것은 이제 거친 뭉툭뭉툭한 독필준이 어울린다라고 제가 기초 실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히 기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결정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독필준이 맞는다 하면 그것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시킬 것이고, 또 피마준이 맞는다 하면 피마준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니까 제가 일러드린다고 해서 모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결정을 하셔서 발전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이제 영상을 한 번을 통해서 한 번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또 너무 오래 지체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기에도 좀 버거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길지만 30분 정도로 해서 끊을까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이렇게 올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조금 길어지면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이제 나중에 채색까지 연결을 해서 그려야 되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채색까지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그려볼까 합니다. 이 바깥쪽, 이 사이드, 양쪽의 사이드 쪽은 그렇게 제가 정밀하게 그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는 시선이 이제 계곡 중앙 쪽에 이제 계곡에 시선을 두니까 이 양 옆에는 조금 허술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제 포인트 부분 계곡 쪽에
시선이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림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점점 더 정밀하게 해서 세밀하게 해서 시선이 가운데로 이렇게 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과 시선이 계곡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시선이 머물러 있는 쪽은 완성도가 높게 하고, 또 시선이 좀 가지 않는 쪽, 사이드 쪽은 조금 허술하게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주는 측필로 해서 정확하게 1획에 의한 그런 준법, 독필주는 뭉뚱뭉뚱 붓이 닳아서 뭉뚱뭉뚱해지는 그러한 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연습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6강 정도 이제 가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초급에서 중급의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또 그림을 알려드리는 것도 점점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제가 채색에 대한 것은 이론적인 것도 말씀을 안 드렸고, 또 채색에 관한 것은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 채색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이 목작업이, 수묵화는 목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 채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먹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채색을 하게 되면 채색이 이 먹을 눌러서 방해가 돼서 아마 먹이 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과 채색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충분하게 먹에 대한 것을 익힌 뒤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법은 굉장히 바위가 커서 제가 축필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이렇게 잘 하시고, 바위는 3면이 있어야 된다. 좀 더 진한 부분과 중간 먹색, 중간 이제 준이 이제 진한 먹이지만 준을 많이 하고 넓게 하고, 또 중간 정도 해서 화선지의 그 하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거로 해서 이제 음량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인데 준을 좀 많이 해주고, 위 부분은 이제 좀 적게 해주고, 여기도 이제 중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바위는 3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3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단계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익히시고 소화해 내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6강까지) 갔는데 알기만 하고 연습이 안 됐다면 아마 진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입니다. 마차의 화선지에 한 마차분의 화선지를 없앤다. 두 마차분의 화선지를 없앤다. 이런 고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충분한 양의 연습량이 있어야 표현이 가능할 거니까 제가 이 붓이 이렇게 야단스럽게 고르지 않은데도 이 붓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붓 끝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붓끝을 내가 원하는 그런 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의 준도 크고 작고 가늘고 길고 짧고 굵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위면이지만 요 면과 요 면이 조금 다르듯이 다양한 이제 바위가 크면 면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점점 이제 익혀지셔서 자기 거, 본인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면이 나왔고 어떻게 이면이 됐고 요 위에서도 어떻게 이면과 이면이 아래고 위가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보고 임화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익히셔야 될 겁니다. 흐린 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어두운 쪽에서 이제 같은 준으로 이렇게 더 해주면서 더 무거운 느낌. 자, 이 돌은 작은 돌인데 이 큰 돌 밑에서 숨어 있는 듯이 하니까 흐린 먹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가장 이제 위보다 살짝 이제 어두운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한 먹은 해칠 수 없다. 흐린 먹이 해칠 수 없다 했으니까 진한 먹으로 해놓고 삼면을 만들어 놓고 흐린 먹으로 해줬을 때 이 큰 돌 밑에 작은 돌은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흐린 먹으로 이렇게 해줘서 아래는 무거운 느낌, 위는 가벼운 느낌, 이런 것을 흐린 먹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것이 마르면 진한 먹은 그대로 나옵니다. 진한 먹 할 때 바위는 3면이 있어야 됐다. 3면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흐린 먹이 가해지니까 흐린 먹은 이제 진한 먹을 해치지 않아서 앞에 있던 그 느낌의 바위는 그대로 마르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일자점 또 평점 뭐 미점 해갖고 미점은 이제 어두운 느낌, 일자는 이제 밝은 느낌. 이 바위 밑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미점으로 해서 어두운 느낌을 많이 그려주고 이 부분은 이제 밝은 느낌이니까 일자점으로 해서 밝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고 밝다고 해서 또 어두운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때로는 미점으로 해서 어두운 느낌을 많이 해주고 이 큰 돌 밑에는 미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들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철저하게 자연의 이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실 거다라는 생각을 들고 또 깨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돌 밑에는 좀 어둡게 하고 돌이 이제 작은 돌이라서 그렇게 햇볕이라든가 그늘이 많이 안 진다라고 하면 밝게 하시고 일자법으로
바위 밑에 숨어 있는 낙엽, 또 바위가 크지 않으면 드러나서 밝게 놓여 있는 낙엽,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그냥 일자법만 그린다거나 일사천리로 미점법만 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변화 없이 그리시지 말고, 이것은 이제 살짝 이거와 위아래 이제 턱을 만들어줘서 요것은 위에 있는 느낌, 요건 아래에 있는 느낌, 뭐 이렇게. 자, 흐린 먹이 나오면 이제 또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명암도 잡아주고. 지난번에 그 나무 잎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나무 잎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치를 잘 알고 깨우치셔서 나무잎을 달 때 자연스럽게 달 수 있도록 잘 알고 또 연습하시고 깨우치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미세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그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거로워도 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멋있는 것만 찾다 보면 그거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볼 상황은 아니니까 충분한 연습, 또 자연의 이치 잘 깨우치셔서 나무를 그릴 때 아주 자연스럽고 기운생동한 그런 나무를 그리고 나뭇잎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일획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이제 생동감을 주려면 그대로 가는 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일획을 해서 나무의 그 생동감이 더 있는 나무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이제 기초에서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는 단계니까 철저하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익혀주시면서 그리신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나무는 아무래도 뒤에 있는 나무보다 조금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 잎을 계좌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나무는 이제 이 계좌법이 나무잎이 세밀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제가 이제 앞에 쪽에는 물론 이제 다른 잎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면서 연습할 때도 참고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또 바위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쪽은 조금 흐리게 하고, 이 앞에 이제 나무잎이 이제 양이니까, 뒤에는 이제 음으로 해서, 이 나무 사이사이 넓게 있다면, 사이가 이제 넓다면 공간이, 그 사이에다 이제 바위가 보이게 되니까, 음으로 사이사이를 음으로 잘 이렇게 찾아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목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양이니까 이 윗부분이라도 흐린 거로 해서 이렇게 음으로 표현을 해주고, 흐린 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무와 잎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신다면 보기가 더 좋고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기가 편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 연결을 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연습을 한 것을 그대로 이제 버리시지 말고 여러 개를 이제 놓으셔서 연습한 것을 여러 장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연계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이제 여러 장 연습을 했다면 또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또 채색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 아래니까 조금 준을 많이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사이 양이니까 뒤에 음으로 해주고, 요목은 살짝 이 앞에 거보다 조금 흐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실 때 목을 조금만 이제 흐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곡이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나무 숲이 다 연결이 될 건데 이게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끊어서 다음에 연결해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